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구독자님께서 이 삼성의 M램에 대해서 또 이제 질문을 하셔가지고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아주 좋은데 네이처에 이제 논문이 나가서 그것도 한번 볼까 합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 M램을 AI 컴퓨팅에 또 이제 연관지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테슬라랑 관련이 조금은 뭐 있다라고 뭐 크게 보면은 당연히 이제 리얼월드 AI의 선두주자 테슬라다 보니까 한번 또 요것도 기술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제 타이틀에 거의 뭐 모든 게 다 나와 있는데요. 이제 크로스바 어레이. 크로스바가 뭐냐면은 바 두 개가 이렇게 크로스로 이제 되어 있는 걸 이제 크로스바 어레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크로스바가 여러 어레이로 이렇게 있는 게 뭐 M램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M램이 뭐냐면은 전자의 그 스핀, 그러니까 전자가 왼쪽으로 돌거나 오른쪽으로 돌거나 이런 전자의 스핀에 대다가 이제 스테이터스가 그럼 바뀌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존의 이런 초창기 M램을 얘기해 보면은 이제 매그네틱 필드를 걸어서 전자의 이제 스핀을 조절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상태가 바뀔 때마다 커런트, 그러니까 전류 합산이냐 이제 저항 합산이라는 얘기가 또 이제 신문 기사 보니까 나오는데 사실 근데 미리 얘기하면 이거 사실 다 옛날에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판적인 잣대, 그러니까 영구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겁니다. 전혀 깎아내릴 생각이 1도 없고 정말 이게 학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역시 삼성답게 삼성의 본연의 장점인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좀 더 상용화와 그런 실용적인 면에 더 근접해서 이거를 원래 있던 아이디어들을 어느 정도 이제 엑스큐션 이제 실행해서 보여줬다는 데서 정말 큰 의미를 두지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장에 뭐가 나오는 거 아니냐 계속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 거죠. 대부분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오랫동안 얘기했던 거예요. 논문에 나오는 거는 대부분 아버지도 말씀하셨군요. 사실 대부분 논문에 나오는 거는 아직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래도 진보한 건 맞다. 근데 당장 무슨 뭐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돌아와서 원래 이렇게 매그네틱 필드를 걸어서 이제 전류 합산이냐 저항 합산이냐 이제 구조가 좀 더 단순해졌죠. 여기 쓰인 거는 이제 STT M램입니다. 이미 2년 전, 3년 전에 삼성이 상용화한다고 그러는데 조금 지금 뭐 양산 뭐 된다 그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사용처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 M램이냐 P램이냐 이런 것들도 정말 옛날부터 다 개발이 됐었는데 참 나오는데 정말 오래 걸리죠. 기왕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보니까. 이게 STT M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핀이 바뀌면은 저항값이 바뀌는 것에 다이렉트로 여기 CMOS를 연결해 놨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램으로 쓰는 건데 그럼 더 큰 그림에서 왜 M램이고 뭐 이런 거에 이제 컴퓨팅에 관심이 있냐면은 큰 픽처 이제 토탈 이 센텐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관통하는 원래 CPU가 제일 빠르고요. 그래서 기사 내용 보니까 뭐 이제 CPU가 없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CPU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이제 뭐 SRAM 뭐 캐시도 있고 SRAM 있고 이제 속도가 제일 다르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하드디스크가 있는 구조인데 이걸 뭐 이제 폰 노이만 구조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얘기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속도가 다 다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빨리 뭐든지 다 결론은 다 그거죠. 빨리 하기 위해서 램이 제일 빠르니까 이제 램에다가 다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비휘발성인 램에다가 그러니까 요즘은 하드디스크가 SSD로 바뀌듯이 뭐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M램 같은 경우는 이제 비휘발성이고 이제 커런트 합사할 때는 저전력이 아니었는데 이제 STT M램으로 오면서 거의 이제 전력 소모도 줄고 속도도 빠르고 거기다 이 논문이 갖는 의미는 인메모리 컴퓨팅으로 그러니까 요즘 빅데이터 시대 그냥 데이터를 자꾸 이렇게 뭐 CPU로 보내고 뭐 이동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메모리에서 그냥 다 어느 정도 그냥 해버리면 좋지 않을까. 이미 빅데이터 시대니까 거기에 컴퓨팅 그래서 AI를 접목한 게 이 논문에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보여줬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 그러니까 저전력이 됐다라는 거는 이미 옛날에 얘기한 건데 이 논문에도 또 이용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전자의 스핀을 이용한 그래서 기존에 이제 M램하고 정리한 STT M램은
커런트를 적게 쓰니까 당연히 요즘 저전력도 중요하죠. 제가 지금 M1 맥북으로 여유롭게 작업하는 것과 똑같이. 그리고 이제 좀 더 스케일러빌리티, 아까 이런 매그네틱 필드를 걸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서 더 작게 만들어서 이제 좀 더 스케일러빌리티가 있는데, 이게 M램에 사실 여전히, 그러니까 기존 M램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했지만 여전히 M램의 게 좀 단점입니다. 더 많이 넣는 게 어렵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거 스태킹한 구조죠. 이게 뭘 이렇게 쌓았죠. 제가 전에 버티컬 트랜지스터도 얘기를 했었죠. 뭘 쌓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케일러빌리티가 떨어진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도 사실 초반 이 앱스트랙트에서 다 증명이 되는 게, 이제 28나노라고 그러죠. 요즘 막 7나노, 5나노, 4나노 얘기하는데 28나노. 뭐 이게 단점이면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이면, 그러니까 퇴역할 것 같은 삼성 입장에서는 아직도 28나노, 중국이라든지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쓰이지만 28나노의 옛날 장비로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오래된 장비로 이런 최첨단의 기술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좋게 생각하면 그거고, 옛날에 비해서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이게 노드 사이즈가 크죠. 그리고 이 M램의 기본적인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이게 보면 어레이도 64x64네요. 조금 여튼 내 실험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지만 약간 좀 저 어레이 사이즈도 약간 아쉬운. 이 M램의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구조를 보면 이게 결국 전자의 스핀에다가 판단을, 이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자의 스핀이라는 게 바뀌기가 엄청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깔끔하게 잘 구현할 수 있냐. 그러니까 외부에 노이즈가 걸린다라든지 이러면은 순식간에 스핀이 바뀌면은 이 많은 어레이들 중에서 잘못된 연산이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쑥 가는, 그냥 투과해서 확 가버리는 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핀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건데, 뭐 아주 아이디한 환경, 그리고 뭐 저온이라든지 아주 깔끔하고 외부 노이즈를 차폐시키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 M램이 어마무시한 이제 장점을 발휘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쓰기에는 우리 이런 일반적인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군사용이라든지 인공위성을 보면은 여전히 옛날 컴퓨터, 그게 옛날 컴퓨터를 쓰는 이유가 이런 전압도 높고, 그러니까 외부 노이즈에 더 강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옛날 반도체들은 꾸준히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노이즈를 차폐시키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 한 M램을 일반적으로 아주 이렇게 쉽게 쓰기가 아주 큰, 당연히 그런 이제 패키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도움은 되지만, 이게 대면적으로 아주 대량으로 이게 쓰기가 여전히 어렵다라는 점. 그래서 여기 딱 정리해 놓은 게 reliability 이슈가 있는 거죠. 다 뭐 write failure, decision failure, retention, 이게 모든 failure, 그러니까 reliability failure가 다 거기서 오는 겁니다. 결국 전자의 그 스핀을 조절하는 게, 전자의 스핀 상태에다가 이거를 주는 게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아주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뭐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좀 더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온 것 같은데, 그렇지만 삼성이 요거를 AI 더 나아가서,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이런 크로스바 타입이 이제 뉴로몰픽이라든지 우리 신경망, 뭐 맵리스터, 뭐 이런 것들로 차후 또 확장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삼성의 기술력 과시 그리고 홍보는 제대로 됐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런 AI, 지능형 반도체 이런 데 국가 과제를 많이 이제 했는데, 한국은 이렇게 좋은데 논문 쓰는 것들이 보고서 깔끔히 쓰는 것보다 훨씬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좋은 곳에 아주 좋은 성적으로 삼성이 이렇게 잘 논문을 썼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테슬라 소식들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얼마큼 팔았는지가 작년에 이제 정리가 돼서 나왔는데, 모델 3는 무려 15만 대, 모델 Y는 18만 대를 넘게 팔았습니다. 대단하네요. 역시 이 SUV 강세인가요? 모델 Y가 더 팔았는데, X는 별로 인도가 안 됐을 테니까 S를 무려 2만 3천 대 정도 인도를 했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제 미국에서도 작년에 20위 안에 이게 못 들어왔었는데 모델 Y가 20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초창기에 미국 내에 판매된 자동차 순위를 가끔가다 저도 이걸 얘기를 하는데 모델 Y가 20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연기관이랑 이제 붙어가지고요.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다 붙어서 판매 대수로 전기차가 이제 당당히 내연기관 안에 들어왔다는 점. 모델 3도 20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7위랑 19위를 맡았는데요. 정말 대단한 거죠. 전기차를 이제 내연기관이랑 비교해서 이제 판다라는 거는 정말 이제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게 미국 내에 정말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요. 뭐 다른 이제 재미삼아 랭킹을 보자면 1위는 여전히 포드 F150 시리즈입니다. 70만 대를 넘겼고요. 2등은 램. 이게 다 픽업 트럭이죠. 3위는 쉐비 실버라도. 정말 저 3대장은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그리고 EV 버전도 얘기를 했죠, GM이. 4위가 토요타 RAV4 40만 대. 그 다음부터는 전통의 일본 친구들입니다. 혼다 CR-V 역시 SUV죠. 6위가 캠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30만 대 팔면은 한 6위쯤 오는 거죠. 이제 7위가 닛산 로그고요. 이것도 SUV네요. 그러니까 1, 2, 3위가 픽업 트럭, 4, 5위가 SUV, 그러니까 중소형 SUV, 6위에 세단 겨우 하나 들어가 있고 다시 7위가 로그 이거 SUV죠. 중소형 SUV. 8위가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이것도 SUV죠. 9위도 하일랜드 이거 SUV죠. 이제 10위에 오면 시빅이 옵니다. 시빅이 한 26만 대. 근데 이제 시빅이나 코롤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렴한 차죠. 굉장히 미국에서 굉장히 엔트리 제일 아랫단에. 그러면 이제 가격도 싸고 26만 대 팔아봐야 이제 매출적인 타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다나 이제 토요타의 코롤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별로 이제 디자인만 바뀌지 크게 어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전장이나 좀 좋아질 수 있지 이제 메카니컬 파트는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정도 매출로는 기술 개발을 하기가 요 파트 요 차종에 있어서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SUV는 아무래도 단가가 높다 보니까요. 11위는 토요타 타코마 이것도 트럭인데 13위 GMC 시에라 이거 익스플로러 랭글러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제 혼다 어코드가 나오네요. 16위에 겨우 세단이 17위에 모델 Y입니다. 이 참 SUV나 픽업 트럭의 초강세를 볼 수 있는 단면인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안타깝게도 20위 안에는 미국 내에 없습니다. 22위 엘란트라가 12만 대를 팔았네요. 12만 대 좀 넘게. 이런 어떤 정말 SUV와 픽업 트럭 초강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22년에는 테슬라 모델 Y가 더 치고 올라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공장도 돌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충분히 저는 순위를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FSD 10.9가 롤링아웃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 릴리즈 노트를 미리 보면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받겠죠. 그러면 또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영상 촬영은 다양한 시도들을 이것저것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릴리즈 노트를 보면은 이렇게 큰 숫자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릴리즈 노트들을 봐보면은 막 50% 좋아졌다, 뭐 30% 좋아졌다. 이러면 체감이 확 오더라고요. 확실합니다. 그거는 진짜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한 4%? 3%? 학문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소비자가 이거를 써가지고는 딱히 그렇게 큰 느낌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 기사 타이틀도 보면 랩턴이 좀 더 내추럴해졌다, 좀 더 부드러워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디스크립션에 보면 좀 더 부드러워지거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와닿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턴이 좀 더 이제 왜냐면 이렇게 끊어지는 게 있거든요. 툭툭툭툭.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그런 거 관점들을 좀 보면은 이제 슬로우 다운 하는 거, 이건 계속 전에도 얘기했던 거라. 근데 못 보던 게 생겼는데, 일딩 하는 거, 그러니까 양보하는 것들.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멀징 할 때도. 많이 나아졌는데도
역시 여러 번 테스트하다 보면 반복되는 이제 리얼월드는 진짜 실 상황은 별의별 상황이 다 터지지 않습니까? 운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무한의 엣지 케이스를 해결할 수 있겠냐 뭐 그런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데 이런 양보에 있어서도 좀 더 그리고 특히 좁아지는 도로에 있어서도 이런 선택적인 내가 양보를 해야 되나?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거에 대해서 나아졌다라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서 이번 또 멀지 않은데 좀 나아졌네. 근데 확실히 이거는 제가 계속 버전업이 될 때마다 예전에는 그냥 단순 하이웨이 멀징하는 것도 위험해서 제가 주로 하는 편이었는데 단순히 멀징하는 건 좀 맡기는 편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꽤 잘하는 편이니까 그래도 이건 많이 나아진 겁니다. 근데 아까 같은 극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런 레인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여긴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패스웨이에 대해서도 퓨처 패스웨이 좀 더 예측하는 샷에 대해서도 좀 더 부드러워졌다고 하니까 이게 다 이제 한 통속으로 그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기사 타이틀대로 진짜 그건 잘 뽑았다. 이제 좀 더 레프턴에 있어서 부드러워진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얘기인데요. 이게 캐나다에는 아직은 배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2주에서 4주 아마 이 질문하신 분은 좀 실망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번 이제 테슬라답게 좀 이제 늦어지는, 금방 된다라는 얘기는 좀 바로 안 된다라는 얘기인 적도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는데, 캐나다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 조심스럽게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캐나다가 그렇게 다른 나라가 아닌데 이렇게 조금만 이제 바뀌어도 이제 그 나라의 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더 큰 픽처에서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FSD 베타가 쉽게 확장이 안 되는데 빨리빨리 확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간략하게 일론 머스크의 트윗 중 하나인데요. 요즘 너무 뭐만 하면 좀 일론 머스크를 좀 비방하는 듯한 이런 이제 코퍼레이션 미디어가 계속 어떤 뭐 자기가 넘어진다든지 자기가 좀 잘못하더라도 한 사람을 너무 비방한다라든지 근데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매스미디어의 좀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루머에 움직이고 예전에는 좀 그런 유명한 이름값 있는 미디어면은 이제 거의 그대로 수용했었는데 좀 날이 갈수록 점점 신뢰도가 좀 떨어져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언제 이제 깨달았냐면은 이제 다른 건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기술적인 거나 과학적인 내용을 다룰 때 보면은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정보 전달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차포 다 떼고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잘라서 얘기하게 되면 이제 좀 아는 사람이 보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나서라도 이건 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이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요즘 많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확실히 매스미디어의 어떤 크레딧이 좀 많이 내려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